영원히 일어날 것이다. 왼손잡이 노예들을 모두 죽여라.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불을 품고 거리를 질주하면 로마가 분노하여 불기둥에 치솟고 유령들이 되살아나고 짐승이 인간이 되고 인간의 짐승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꿈속을 헤맨다면 그건 여전히 꿈이지. 여기 시저의 죽음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 넌 지금 어디에 있나 브루터스? 나의 피에도 정의와 용기가 흐릅니다. 브루터스가의 후손들이 흘린 피가 로마를 위대한 공화정의 나라로 만들었다. 지금 시저 스스로 왕제가 되어 우리의 위대한 로마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우리 브루터스가의 핏줄들은 로마의 독재자들 바에 차라리 악마를 섬긴다. 시저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모든 식민지의 모든 총독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줄리오 시리자, 이 위대한 영웅대로 신의 역할을 담아보라. 이제 시저 암살자를 등장한다. 빼앗아 권력을 사고 그 권력으로 다시 민중들을 탄압하는 너희들이 이 나라의 배경은 부패한 공화정 그 자체다. 너희들이 위대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혀 민중들을 오물 속에 내모으고 그래 난 깨어났다. 민중의 울음소리가 나를 깨워 이 시절 아름다움을 탄생시켰다. 그 권력 다툼이라는 그 거대한 그 보편적 담론을 지금 이 시기에 되게 더 와닿는데, 이 작품을 구상한 어떻게 구상을 했고 또 이 작품을 통해 관객 혹은 위정작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김정년 출림하고 줄리어스 시저를 언젠가는 한번 좀 같이 재창작을 해서 올려보자고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각자의 생각이 조금 각자의 방향이 있었겠지만 저는 줄리어스 시저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권력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는데 크게 나아가서는 이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이 권력을 다시 빼앗으려는 자, 그리고 권력을 무너뜨려서 어떤 더 올바른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줄리어스 시저 원작을 읽으면서 되게 이게 슬프다, 되게 이게 비극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저마다 이제 정의를 외치고 로마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면서 모두가 모여드는데,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 자유, 로마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하는 정의는 정말로 이 시민과 민중을 위한 정의일 수 있지만, 누구의 정의는 이 원로원을 위한 정의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구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정의가 있을 것인데, 저도 아직 세상을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뭔가 시대가 흘러가고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어떤 국민이라는 단어, 그리고 뭔가 뭐 자유라는 단어, 그리고 뭔가 어떤 행복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수많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외칠 때 과연 그 속에 정말 이렇게 국민이 있는지, 정말 자유가 있는지, 정말 행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의문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이 킬링 시절을 통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뭐 그런 의도로 좀 같이 좀 합심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정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보다 더 생생한 어떤 삶의 순간으로 가득 찬 무대를 만들 것이다라는 연출님의 코멘트를 봤습니다. 오늘 시연 장면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또 그런 어떤 움직임과 또 표현으로 에너지를 표출하셨는데 이 작품을 좀 어떻게 만들고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싶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 거대해진 세계 그 반대로 아주 작아진 인간의 사이즈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들이 이 한 명의 목숨값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저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었었고 진행을 하면서는 제가 예상치 않았던 지점에서 조금 어떤 감동을 좀 느끼고 있는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브루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의 가문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워왔던 것이 이후에 이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스스로 죽지 않고 계속 걸어서 심지어는 죽기 직전까지도 버티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한 인간의 힘이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추락하면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이야기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우리 배우 유승호 씨하고 손호준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여름에 그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첫 연극 데뷔작이었는데 굉장히 큰 대극장에서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흥행이나 비평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1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도전을 하겠다고 생각한 어떤 계기,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서강대 메리올 대극장이 말이 대극장이지 한 400석밖에 안 되는 극장이거든요. 소극장 정도인데 그런 이런 소극장 무대를 택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연극을 시작하기로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다른 배움과 연극을 하면서 또 연극 배우분들 그리고 관객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또 배움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하면서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매력을 좀 많이 느껴서 그리고 또 우리 김정 연출님과 오세혁 작가님께서 이 대본을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 킬링 시저라는 이 작품이 너무 매력 있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역시나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연으로 보여드린 거는 앞에 많이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도 더 재밌는 장면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다들 많이 궁금해해 주시고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연극 하시면서 그 전작 하셨을 때는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되셔서 항상 무대에 오르기 전에 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그 어떤 압박감을 갖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또 연극 작품에 어떤 함께 이 하는 작업이 너무 즐거워서 또 이렇게 하게 되신 건가 봐요. 네네. 그 아까 연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규모가 어쨌든 조금 더 관객분들과 가까이서 이제 또 연기를 이번 작품에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생각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했을 땐 정말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공연장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승호 배우님도 말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엔젤스 인 아메리카 할 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던 건 너무 사실이고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만큼 제가 부족했던 거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무대 공포증도 너무 심했고 이렇게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는데 되게 어려운 것들 투성이긴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위에서 그때 양지원 배우님도 같이 연기를 했지만 그 위에서 배우님들하고 연기를 했던 그 순간이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가 갑자기 그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분들이 늘 말씀하시던 게 승호야 너는 언젠가 다시 연극 무대에 올라가고 싶을 거야.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근데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손호준 배우님이나 양지원 배우님과 같이 이렇게 작품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정확하게 제가 아직도 왜 몸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 깨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일단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대 같은 경우도 아까 손호준 배우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사실 뭐 엄청 큰 극장이어야 저희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관객들하고 가까이서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을 좀 하면서 연기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이 규모의 극장도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혁 재창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재창작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각색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재창작이라고 했을 때 원작과 가장 다른 어떤 창작적 요소의 핵심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크레딧을 이제 각색과 재창작 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원작인 줄리어스 시저를 처음에는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이제 워낙 큰 작가의 큰 희곡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좀 달려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김정현 주님과 얘기를 하다가 줄리어스 시저에서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 그리고 가장 큰 에너지가 모이는 순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시저가 암살당하는 순간 그리고 그 암살 이후에 그 해방자들이라고 칭하는 그 암살자들의 운명이 변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앞과 뒤를 다 제거하고 그 순간의 앞뒤만 남겨놨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희곡을 파 들어가다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의 역사와 다른 자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하기로 이제 마음먹은 그 해방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 정말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로마의 자유를 걱정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수는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누군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노예 매매상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어떤 이 사채업을 하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시저가 이제 원로원을 차지해서 어떤 그런 개혁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안해서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브루터스 같은 인물은 실제로 시저가 훌륭한 일을 했으나 그 혼자 권력을 차지했을 때 과연 그것이 독재자로 변질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를 토대로 시작을 했으나 줄리어스 시저라는 어떤 씨앗을 가지고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렇다면 이것이 각색이 아니라 재창작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구성적으로는 이제 줄리어스 시저는 시저가 암살당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런타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작품은 바로 이제 시저 암살 순간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저 암살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 암살자들이 이제 원작에서는 도망을 치고 이제 거의 바로 이제 섬멸당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로마라는 풍요를 만든 것이 수많은 이민족 그리고 수많은 어떤 노예, 수많은 식민지의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도망친 이 해방자들이 어떤 운명 속에서 어떤 악몽을 꾸고 또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지를 조금 더 저희들의 어떤 자료와 상상력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 게 있어서요. 사실 좀 부드럽게 말하면 상당히 다르고 솔직하게 말하면 좀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셰익스피어 이 작가님의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대사들은 저희가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먼저 김준훈 배우님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을 재해석해서 재창작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의 타이틀롤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이번 제가 연기하고 계시는 시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간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줄리어스 시저 이제 연출님하고 말씀하기에는 이제 약간 그 절대 권력, 힘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죽고 나서 사실은 다시 또 옥타비아누스 시저라는 인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캐릭터가 이제 좀 다른데, 옥타비아누스 시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불멸한 다시 시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더 초월한 어떤 시스템의 힘 같은 거라고 이제 연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고 남은 10일 동안 열심히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인물이 옥타비아누스 또 시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공연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원 배우님 역시 이 작품 속에서 또 여러 캐릭터를 맡고 계시잖아요. 이 각 배역에 따라서 오늘 시연 장면에서도 살짝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 캐릭터를 위해서 뭐 참고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존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괴테 파우스트에서 이제 메피스토텔리스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토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선과 악에서 악을 담당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크게 나아가면은 신에게 이 브루터스라는 지금 정의를 찾고,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 이 브루터스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브루터스한테 온 어떤 메피스토텔레스 같은 존재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카시우스나 안토니우스로 지금 제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고, 오히려 그 브루터스가 항상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저를 바라보면서 카시우스라고 바라볼 때도 있고 안토니우스라고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이름들을 불러주면은 제가 그 역할로서 존재해주고, 또 그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신문의 유청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연출님이랑 작가님 둘 중에 한 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손호준, 유승호 배우 등 보면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서 같은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게 시저랑 브루투스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각 배우들한테 어떤 부분을 발견해서 그렇게 운명을 바꾸셨는지 궁금하고, 다른 배우분들도 어떤 면을 발견하셔서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셨는지. 흔히 생각했을 때 시저라는 인물, 그다음에 브루터스라고 하는 인물이 저에게도 어느 정도 전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사실 승호 배우님이나 호준 배우님이 갖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이미지를 저는 오히려 역으로 좀 그거를 깨면서 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두 분의 제가 연극 무대 공연은 보지는 못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끼리도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시저라는 이름, 그다음에 브루터스라는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연극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에 있어서 배우로서 메인 배역으로 캐스팅되고 결정하고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했고요. 그런 지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배우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 혹은 우리가 그걸 깨고 넘어가는 어떤 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가 오히려 좀 흥미롭게 가지고 가자. 이거를 약점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오히려 대중들이 오랫동안 봐왔던 나를 깨면서 그것들을 어떤 연극적인 재미로서, 혹은 관극을 오는 관객들에게 어떤 흥미로운 지점들로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우리 준원 선배님이나 지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제가 이분들의 그 탄탄함 혹은 그런 경력 같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했고, 그런 신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로운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호준 배우님, 그 다음에
지원 배우님, 우리 승호 배우님, 준원 배우님 모두도 그 연습량이라던가 어떤 캐스팅적인 면에 있어서 뭐 더블이라던 우리는 지금 시저만 더블이지만 모두 다 원 캐스팅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도 있었고 이 연극을 좀 가득 찬 연극을 강렬하게 좀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모여서 서로 캐스팅을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표근영 기자입니다.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연극이라는 게 조금 뭐라 할까, 그러니까 연극 매니아들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이제 즐겨라라는 말을 하는데 킬링 시저라는 게 일단은 원작부터가 좀 약간 무게감이 있고 오늘 시연을 보면서도 느낀 게 조금 어둡고 좀 무게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 마니아들이라고 해서 또 이 극을 이렇게 좀 쉽게 다가오지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관객들 역시 좀 이렇게 다가서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술이라는 게 흥행을 위해서만 무대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객들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을 보면서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라는 관람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관객들을 초대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 장르, 그러니까 연극, 뮤지컬 다 합쳐서 어떤 무대 장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도 계속 작업을 하면서 수년간 바라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이 하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요. 제가 보고 싶은 것.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말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서 애초에 그 단초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재미있고 가볍고 대중적이고 혹은 더 깊이도 있고 이해하기도 쉬운 어떤 그런 공연들도 있겠지만 저희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작업도 있겠지만 무게 잡고 멋진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몸을 다 바쳐서 가득 찬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을 사실은 상업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장르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와주는 관객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떻게 만들어도 오시겠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 어떤 이해와 오해를 가지고 오셔서 이 작업을 보러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극장에서 좀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퀄리티를 많이 올리고 있는 편이고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떤 목표는 뭐랄까 늘 해왔던 관극 행위를 통해서 우리 극장에 유입된다 하더라도 좀 더 수준 높은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의 매력을 좀 느끼게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텍스트적으로 조금 난해하거나 그 단어라던가 이런 것들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낯설겠지만 그런 만큼 사실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것들을 즐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점들 좀 기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님도 그럼 한 말씀. 네. 저는 원래 시작을 마당극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코미디에 강한 차격자인데 요즘에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출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뭔가 이 세상이라는 사회라는 것이 뭔가 되게 좀 작아지고 있는 느낌이고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말들도 뭔가 되게 작은 것들 되게 어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저희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딘가에서 저 높은 곳에서 혹은 어떤 이 세상 안쪽 바깥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작은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작은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어떤 큰 가치, 어떤 큰 진실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너무 작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극장에 갔을 때 저는 뭐에 감동을 느끼냐면 제 눈앞에 있는 무대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평소에 줄 수 없는 어떤 큰 에너지를 저한테 뿜어서 줬을 때 저는 거기서 되게 기운을 느끼고 그래서 극장 밖으로 나가서 저도 더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많은 관객분들하고 되게 여러 희곡들을 같이 좀 낭독을 하는 이제 모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객분들도 이제 각자의 어떤 사회에서 각자의 직업, 뭐 각자의 어떤 일로 사시다가 그 어떤 큰 말들을 같이 우리가 읽고 소리를 냈을 때 그 느껴지는 어떤 그 커지는 어떤 에너지들을 서로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다양한 연극이 있고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있지만 딱 지금 시대에는 뭔가 좀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큰 인간,
큰 가치, 뭔가 어떤 큰 말의 어떤 연극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런 킬링 시저라는 어떤 큰 연극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님들이 아무래도 주제가 좀 그렇다 보니까 무거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연출님 그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단어 선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스타일, 뭐 연출 이런 스타일, 데, 네. 그것들이 사실 우리 코러스 배우분들의 어떤 몸의 형태를 통해서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것도 있고, 혹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아마 연출님이 좀 고려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굳이 이 시기에 이런 연극을이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가득하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아직도 궁금해요, 사실은. 사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관객분들의 생각이나 판단의 입장에 저는 맡기고 싶고요. 저는 그냥 브루터스가 한 인간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처절하게, 누구보다 처절하게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다 얘기해 주셔서 그냥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김정 연출과 오세혁 작가 연출님 두 분 다 너무 서로를 좋아하는 거 아는데 서로 너무 성향이 반대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뜻을 맞추는 과정에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들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사실 김정 연출 스타일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그 시연도 마치 조각상을 보는 듯해서 사진 기자님도 너무 신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술성과 사실 오 작가님의 예술성은 너무 톤이 달라서 그거의 합작인 이 작품에 두 분이 각자 그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였고, 화합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생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되게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마당극에서 연극으로 가고 연극에서 뮤지컬로 갔다가 이제 영화 작업도 하고 다시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어떤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수많은 흐름들을 거쳐오는 속에서 과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뜨거움들이 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한 1, 2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김정 연출님 했었던 이 불안한 집이라는 연극을 봤었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압도당했던 것은 지금의 시기에 쉽사리 할 수 없는 그 5시간 30분 맞습니까? 5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견디는 그 연극, 그 배우들이 그 5시간을 버텨내는 그 에너지와 그 시간에 너무 압도당하고 감동을 받아서 너무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이 7년 동안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7년 만에 이거 감동을 연락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보내면 왠지 뭔가 술에 취해서 한 것 같이 오해를 할까봐 장문에 글을 적어놓고 다음날 아침 7시, 8시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딱 보냈는데 놀랍게도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오셔가지고 그날 그 며칠 후에 만나서 되게 의기투합을 하고 뭔가 좀 우리가 언제 한번 좀 뜨거운 연극을 한번 해보자라고 1년 넘게 이제 언젠가 한번 뜨거운 걸 해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던 차였는데,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잠깐 어떤 공연 연출을 하러 갔을 때 여기 계신 양지원 배우님이 연락이 와서 뜨거운 배우 3명이 모였는데 뭔가 진짜 뜨거운 연극을 하고 싶다. 혹시 뜨거운 연출을 아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내가 딱 한 명 마침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뜨거운 배우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여서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마 이 연습이란 첫 공부터 마지막 공연까지 계속 이 뜨거움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 연출님의 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함께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 고승희 기자이고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올라가서 대선 이후까지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이 연극을 본다면
이 연극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또 좀 어떤 부분을 봐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유승호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그 작년에 NJC 인 아메리카 인터뷰 때 그 스스로 말씀하시기로는 아역으로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연기 스킬이 뛰어난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무대를 하면서 양지원 배우를 보고 되게 많이 배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좀 다른 배우들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우셨고 스스로 어떤 성장이 있다고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이슈 때문은 아니더라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작품 자체가 원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극 자체가 정치극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내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일,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분들이 오셔서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이 나라를 혹은 내 이웃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바친 모든 수많은 죽어간 사람들 그 위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는 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라는 인간에게 가장 많이 오는 감각이 그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랬을 때 이 작품이 누구를 죽이는 행위이지만 결국 자기를 바치는 행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뿐만 아니라 내 딸, 내 가족, 내 이웃까지 다 바쳐가면서 도대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라 이 사회의 자유를 불러오기 위한 이 행위가 어떻게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작품이 좀 그런 방향으로 읽히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머를 조금 더 덜고 진지하게라기보다는 묵직하게 좀 걸어가고 싶은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인터뷰 네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 사실 한 번도 연극 경험이 없는 배우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하면 사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엔젤스 인 아메리카 할 때 양지원 배우님 보면서 아 무대 위에서는 저거구나라는 정말 명확한 생각을 떠올렸고 사실 이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겁이 정말 많이 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님이랑 이제 형이잖아요. 정말 마음이 잘 맞는 형들하고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가 있을 때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양지원 배우님이랑 뭐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 경로가 안 맞으면 이 경로로 틀어봤고 그리고 우리 코러스 배우분들도 사실 되게 무대 위에서는 정말 베테랑이에요. 그분들한테도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정이라든지 무대 위에서 기술이라든지 일단 닥치는 대로 일단 다 몰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부디 이번 킬링 시저 무대 위에서 잘 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호준 배우님이 우리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어렵지 않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도 조금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더 재밌는 그걸 만들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저희가 멋진 공연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